일부 똑같지 않은 인터뷰.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과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신장식입니다. 여전히 바쁘게 보내고 계십니까? 네, 지금 광화문 유세를 마치고 오늘 저녁 7시에 그 이재명 후보의 마지막 유세가 여의도 공원에 있어요. 그래서 네. 그쪽으로 가다가 차를 세우고 지금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 아, 예. 유세 같이 하고 다니시는군요. 네. 목소리가 좀 그래서 많이 탁해졌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열심히 하셨다는 반증이니까요. 네, 감사합니다. 예. 조국혁신당에서는 대선 후보를 따로 내지를 않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고 있어서 조국혁신당이라는 당 이름이 언급이 조금 덜 되고 있거든요. 네. 민주당 후보를 지지하는 이유는 뭡니까? 당 차원에서. 지난 3년 내내 그랬지만, 저희들은 3년은 너무 길다. 검찰 독재 조기 종식이라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고요. 예. 검찰 독재를 조기 종식하고 민주 헌정 세력이 승리하기 위해서 연합군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저희들은 진작부터 했어요. 지금 외계인이 침공한 것과 다를 바 없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민주 헌정 수호 우주연합군을 만들어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무슨 전에 개혁신당 대표했던 허은하 의원이나 김영란 전 의원이나 이런 분들까지 다 한편에 소개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민주헌정 수호를 위한 우주연합군의 대장 이재명이다. 지금은 그런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많은 당원들과의 많은 토론들이 있었습니다만은 당원들이 한 98% 정도가 투표를 통해서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자라는 결정을 해주었고 예. 그런 결정에 맞춰서 저희들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선거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민주당에서도 환영했겠군요. 당연히 환영을 했고요. 예, 당연히 환영했고, 요게 이제 저희 조국혁신당뿐만 아니라 조국혁신당이 이렇게 지지선언을 하게 되면서 진보당, 사회민주당, 기본소득당 등등등 해서 야당들이 전부 다 민주당 포함해서 야5당 그리고 광장에 함께했던 시민사회 세력까지 네. 원탁회의를 통해 가지고 선언문을 세 차례에 걸쳐서 발표하면서 네. 힘을 광장의 힘과 야당의 힘을 모두 모아낼 수 있었다라고 하는 점이 예. 이번 선거가 한국 정치사에 남기는 굉장히 큰 의미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외계인과 싸운다는 표현을 하셨는데 네네. 외계인도 좋은 외계인이 있을 수 있고 나쁜 외계인이 있을 수 있는데요. 나쁜 외계인입니다. 나쁜 외계인. 알겠습니다. 아니 총칼을 들고 국민들의 대표인 국회로 쳐들어오는 그런 외계인은 나쁜 외계인이죠. 예. 유세는 어떻게 진행을 하십니까? 민주당과 같이 이렇게 조직화해가지고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조국혁신당이 이제 따로 그 틀을 만드신 것입니까? 따로 똑같이 하는데요. 네. 대체로 함께 합니다. 왜냐하면 따로 할 경우에 저희들이 마이크나 이런 확성장치 사용에 굉장히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조국혁신당 전체가 예. 민주당 이재명 선대위의 공동선대위원으로 예, 선대위원들로 결합을 해서 오늘도 잠시 전에 광화문 유세 같은 경우는 민주당 종로 지역 국회의원인 곽상원 의원 유세차에서 저희 김선민 당대표 권한대행을 비롯해서 예. 유세를 함께 진행을 했고 예. 그다음에 저는 이제 경기도당 위원장이기도 한데 경기도당에서도 경기도당 유세에 함께 결합을 해서 유세하는 방식으로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짓궂은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만, 네네. 이재명 후보에 대한 이제 환호가 크긴 하겠습니다만 유세하다 보면 네. 이재명 후보가 다 다닐 수는 없어서 유세를 따로 하지 않으십니까? 어떤 네네. 국회의원이 하셨을 때 반응이 좋습니까? 제가 느낀 거는 전데. 어제 저희들이 아시아 문화의 전당하고 예. 제가 충장로에서도 유세를 했어요. 우리 광주 시민들의 뜨거운 환호가 아주 가슴을 두근두근하게 만들어 주셨고, 네. 이제 남은 거는 얼마나 우리 광주 전남 호남 분들이, 광주 전남 시민분들이 얼마나 많은 분들이 투표장으로 가느냐, 이것만 남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사전 투표를 보니까 전남, 전북, 광주는 전부 다 50%가 넘었거든요. 그러니까요. 뭘 의미한다고 보십니까?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투표 마려웠다. 정말 너무 빨리 투표를 하고 싶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네. 국민들이 굉장히 속절없이 당했습니다. 윤석열과 반란군들이 국회에 들어올 때 물론 국민들이 이 국회 앞까지 와주셔서 장갑차도 막아주시고 하셨지만 또 광주 전남에 계신 분들은 정말 그 시간에 서울까지 올라오기 매우 어려우셨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촛불을 들고 또 형형색색의 응원봉을 들고 반란군을 몰아냈어요. 근데 그랬더니 한덕수와 최상목 등 고시 권력들이 또 와가지고 마은혁 재판관 임명도 안 하지 아주 답답하게. 근데 우리가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요, 국민들이. 예. 근데 조금 더 지나니까 조희대 직위원과 법복 귀족들이 내란 수계를 합법적으로 탈옥을 시켜버린단 말이에요. 예. 그 다음에 국민들의 정치적 선택권을 자기들이 가로막으려고 했단 말이죠. 이재명 후보를 투표용지에서 없애려고 했던 게 아닌가? 굉장히 속절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분노하고 응원봉은 들 수 있지만 그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책임을 물을 방법이 없었어요. 마지막으로 이 사람들에게 직접 그런 기득권 세력들에게 윤석열과 내란 세력에게 직접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이 투표구나. 투표밖에 없구나.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심판 그리고 반드시 이 사람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투표장에 우리 호남민들이 가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나도 아름다운 모습이고요. 그거를 폭력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분노를 폭력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가장 합법적이고 민주적인 방식으로 행사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뭐 정치적인 해석 이런 걸 떠나서 너무 아름답고 멋진 모습이셨어요. 존경합니다. 제가 대표로 감사합니다. 네. 이제 말씀 듣고 보니까 굉장히 일리 있는 말씀이세요. 우리 소풍 앞두고 너무 설레서 잠도 못 자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처럼 대선이라고 하는 게 그냥 쉽게 뚝 떨어진 날이 아니잖아요. 굉장히 그럼요. 여러 가지 일을 정말 국민들 그리고 국회의원들 함께 한 마음으로 투쟁을 해서 얻은 소중한 날이기 때문에 드디어 투표할 수 있는 날이네 이러면서 그날 투표를 하셨다는 저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네. 예, 저도 당일 사전 투표 첫날 아침 일찍 저희 당원 의원님들과 함께 사전 투표했는데요. 네. 어디서 했냐면 아크로비스타 거주자들이 투표하는 투표소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거기 윤석열, 김건희 이분들에게 투표용지는 흔히 이렇게 얘기를 해요. 투표는 총알보다 강하다. 그리고 저는 투표용지를 종이짱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종이짱돌. 이 종이짱돌을 아크로비스타와 가장 가까운 곳에서 확 던지고 싶었습니다. 예. 혹시 인증샷 찍으셨습니까? 찍었죠. 어떤 식으로 하셨습니까? 인증샷을 찍어서 제 페이스북에다가 올려놨는데, 요즘은 그냥 손에다가 찍는 것도 있지만 손 말고 조그만 인증샷용 프린트물을 만들어서 가지고 가서 거기다가 이렇게 딱 찍거든요. 투표 동그라미 사람 인자가 가운데 있는 동그라미를 딱 찍었을 때 완성되는 그런 그림을 갖다가 찍고요. 그런 그림에다가 투표용지를 찍고 그 투표용지 인증샷을 가지고 아크로비스타 앞에 가서 한 번 더 인증샷을 찍었습니다. 아크로비스타 간판 앞에서. 혹시 또 하긴 거기 또 내일은 본투표이니까 그쪽에 거주하시는 분들만 갈 수 있겠군요. 네, 내일은 그렇습니다. 그쪽 거주하시는 분들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면에 영남권은 사전 투표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왔는데요. 이건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사실은 이제 두 가지로 보통 분석을 할 수 있는데 하나는 본인들이 그렇게 얘기했던 김문수 후보 측에서 그렇게 얘기했던 부정선거론의 영향이 있겠죠. 사전투표 하면 그게 표가 어떻게 된다라고 그쪽에서 계속 얘기를 해왔잖아요. 그 부정선거론에 편승했던 후보들 두 사람이 자유통일당의 구주화 후보, 그 다음에 어제는 황교안 무소속 후보, 김문수 후보로 부정선거 연합을 했어요. 사전투표 부정선거 연합. 자기들이 자초한 겁니다. 첫 번째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기억을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면 2007년 대선에서 이명박 정동영 두 후보가 출마를 했을 때
두 후보 중심으로 이렇게 선거가 짜여졌을 때 네. 투표율이 호남 지역 투표율이 굉장히 낮았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때는 승부가 이미 가려져 있었다라고 생각들을 하셨어요. 많은 예. 분들이. 그리고 사실은 가장 많은 득표율 차이로 이명박 후보가 당선이 되기도 했죠. 예. 그런 역의 상황이 아닌가라고 추정해 봅니다. 그러니까 예. 어차피 찍어도 안 되지 않을까라는 낙담도 반영돼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단일화는 여전히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고 오늘 밤 11시 59분 아니면 내일 또 아침에 5시 59분까지도 가능하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네. 신장식 의원께서는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 간의 단일화 어떻게 보십니까? 첫 번째는요. 네. 사실은 저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이제는 관심이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변수가 단일화 확한 변수 뭐 이런 언론의 보도들이 있는데 예. 단일화를 해도 변수가 안 됩니다. 변수가 아닌 것에 지면을 이렇게 많은 언론과 방송과 예. 신문들이 지면을 할애하는 것 자체가 예. 단일화 변수를 단일화라고 하는 말을 증폭시키려고 하는 게 아닌가? 예. 저는 변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밤 11시 59분에 이준석 후보가 일방적으로 사퇴를 하든, 네. 내일 새벽 5시 59분에 이준석 후보가 일방적으로 사퇴를 하든, 그게 변화시킬 수 있는 퍼센테지는 예. 많아야 3%, 적으면 1% 정도밖에 안 돼요. 예. 이미 사전투표가 끝났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건 변수가 아니다. 어떻게 해도. 다만, 설마가 항상, 사람을 잡아왔기 때문에, 그리고 대한민국의 작년 12월 3일부터 지금까지 한 6개월 동안은 설마라는 말이 가장 고생을 했잖아요. 예. 설마 했던 일들이 그냥 번쩍번쩍 일어나고 했기 때문에, 설마라고만 생각할 필요는 없지만, 냉정하게 생각을 해본다면, 그래서 거기에 대비해야 되겠지만, 예.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변수가 아닌 것을 자꾸 변수라고 이야기할 이유가 없다. 설사 단일화가 된다고 하더라도 변수가 되지 않는다. 현재의 네. 관세. 그러면 저희는 후다닥 넘어가겠습니다. 이 질문은. 네네네. 그러면 지금 대선 막판 변수로 떠오르고 있는 리박스쿨 21대 대선 댓글 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데 또 늘 네. 돌봄 교실에 가서 극우 세력이 또 강의까지 했다는 얘기도 있어서요. 이런 의혹, 비난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것도 저는 승리를 뒤바꿀 수 있는 변수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예. 그 점수 차를 크게 할 수는 있겠죠. 야구에서 저쪽에서 실책을 저지르고 예. 부정한 방식으로 경기를 하면 몰수패를 당할 수도 있는 거고 예. 게임에서 점수가 더 날 수는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이미 승패는 저는 정해져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그런데 이제 리박스쿨이 이번 선거 국면에서 한번 그냥 단순히 선거에서 유분리로 우리가 판단을 할 게 아니라 세 가지 정도를 반드시 정리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댓글 공작이 실제로 얼마나 광범위하게 있었느냐. 이거 반드시 규명해야 되고요. 예. 수사 철저히 해서. 두 번째는 소위 늘봄교실을 통해서 실제로 극우 논리를 우리 아이들에게 세뇌 교육을 하려고 했다면 이 세뇌 교육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대한민국 정부, 교육부, 지금 2조 권한대행 이런 쪽과의 짬짬이가 있었는지를 철저히 밝혀야 됩니다. 예. 세 번째는 김문수 후보와의 관계입니다. 김문수 후보는 그 리박스쿨 관계자들이 지난번에 자유통일당의 비례대표 후보들이었어요. 예. 한 4명이나 비례대표 후보들이었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에 자유통일당 대표가 누구였느냐? 김문수 후보였습니다. 그럼 그 리박스쿨과 소위 김문수 후보와의 연관성도 밝혀져야 된다. 단순히 선거의 유불리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을 세뇌교육, 극우 논리로 일방적이고 사실이 아닌 극우 논리로 세뇌교육 했는데 이것과 교육과의 관계 찾아야 됩니다. 굉장히 무서운 일이군요. 예. 무서운 일입니다. 예. 무서운 일입니다. 대선 후에 1조 8천억 원이에요. 늘봄교실 예산이. 알겠습니다. 이건 이제 대선 후에 다시 한번 집중적으로 짚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번 대선이 끝이 나면 우리 사회 가장
큰 변화 어떤 게 일어나겠습니까? 가장 큰 변화는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이제 전남 지역이나 뭐 이렇게 산간에는 그 야생 멧돼지들이 와가지고 밭을 다 망치기도 하거든요. 아, 여기 근데 그거 잠깐 사셨기 복구하기는 때문에 시간이 아시죠? 걸립니다. 예, 뭐 이건 다른 뜻이 아닙니다. 그냥 저의 네. 그냥 비유일 뿐입니다. 저희 네. 고향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으니까. 그럼 이제 그 밭을 다시 정상으로 만들려면 시간이 걸립니다. 즉 회복과 새로운 성장으로 나아가는 첫 발을 떼게 된다라는 게 저는 가장 큰 의미라고 보고요. 예. 그 다음에 책임과 미래라고 하는 단어에 저는 주목해야 된다고 봅니다. 즉, 지금의 이 난장판을 만든 데 책임 있는 사람들을 분명히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예. 그거를 뭐 정치 보복이니 뭐니 이런 말로 물타기 해서는 안 돼요. 책임 있는 사람에겐 책임을 물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래야 미래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 그래야 진짜 통합의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회복과 성장, 책임과 미래 여기에 첫 발을 드디어 내디딜 수 있는 때가 바로 그 마지막 날이 내일이다. 예. 그리고 모레부터 그 첫 발을 뗄 수 있을 것이다. 한국 사회가 이렇게 예. 생각합니다. 마지막 유세 여의도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네네. 네, 어떻게 진행될 예정입니까? 지금 7시부터 사전 유세가 시작이 되고요. 예. 7시 반부터 이제 본 유세가 시작이 되는데 여의도는 빛의 혁명이 시작된 곳이죠. 예. 그리고 국민들의 뜻을 국회가 철저히 수행했던 곳이기도 하고요. 내란군들이 가장 먼저 국민들의 주권을 유린하기 위해서 총칼을 들고 터들어온 곳이기도 합니다. 바로 네. 이곳에서 국민들과 함께 이 내란을 종식시키고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는 이런 열망들을 모아내는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 몇 마디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모여있는 서로의 눈빛 그리고 서로의 의지가 가장 중요한 그런 유세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쭉 말씀하셨던 회복, 성장, 책임 이런 내용들이 한꺼번에 버무려져서 마지막 여의도 유세가 진행이 되겠군요. 네네네. 예. 응원봉이 또 등장하지 않을까요? 예. 이번에 이제 이재명 후보가 만약에 당선이 된다면 첫 네. 업무 지시는 민생과 경제를 챙기겠다라는 말씀도 하셨는데 네, 신장식 그렇습니다. 의원께서는 어떤 게 중요하다고 보십니까? 그게 다 중요하죠. 민생과 경제를 대통령이 쭉 챙기고 나가고 예. TF가 만들어지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책임과 미래와 관련된 급한 불은 행정부에서 빨리빨리 그 속도를 내서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책임과 미래, 즉 책임과 미래에 관련해서는 국회가 책임을 지고 속도를 내야 된다. 예. 국회에서 우리가 이제 야 5당이 한꺼번에 그 합의했던 선언문에 이런 게 있습니다. 반헌특위. 반헌법 행위자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하고 진실을 말하는 사람들은 용서해주고 예. 책임을 물어야 될 사람들은 정확하게 책임을 물어야 된다. 우리가 반민특위는 실패했지만 반헌특위는 성공해야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나라, 정의로운 나라 물려줄 수 있지 않겠냐. 이런 부분들은 국회의 몫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당장 민생 회복을 위해서 새로운 대통령, 새로운 대한민국, 진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열과성을 다하고 책임과 미래, 또 장기적 계획도 국회에서 계획을 세워야 되거든요. 법과 예. 제도를 바꿔내야 되니까. 예. 책임과 미래와 관련해서는 또한 국회의 몫이다. 국회가 이번에 야 5당이 함께 했듯이 야 5당이 힘을 모아서 책임을 묻고 미래를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역할 분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제가 여쭤보고 싶은 질문에 답을 먼저 하셔가지고 이제 네네. 대선이 끝이 나고 나면은 조국혁신당은 조국혁신당으로서 역할이 또 있을 텐데, 당연하죠. 예, 방금 네. 야후당의 선언문에 섞여 있는 이제 그런 일들도 하실 것 같고 또 네네. 조국혁신당의 색깔을 어떻게 꾸려가실 예정이십니까? 예, 조국혁신당은 그 검찰 독재 조기 정식 예. 3년은 너무 길다. 그다음에 사회권 선진국 이 두 가지 이야기를 했고요. 예. 사회권 선진국 제7공화국을 열기 위해서는 개헌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도 개헌을 약속을 했고요. 예. 그래서 개헌 준비를 하는 게 하나가 있을 거고요. 아. 그다음에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된다면 우리는 책임을 함께 하는 정당입니다. 그래서 딥블루 더욱더
선명하게 더욱더 개혁적으로 가야 되는 부분들에서의 예인선 역할을 하고 예. 또 한편으로는 레드, 자 이거는 안 됩니다 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하게 또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다만 그 딥블루와 레드의 핵심은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네. 책임을 가지고 있는 정당, 이재명 후보를 대통령 후보로 지지했고 정권 교체가 된다면 정권 교체에 대한 책임을 함께하는 정당으로서 민주당과 또 다른 야5당 광장의 시민 세력과 함께 힘을 모아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지난 정부에서 책임을 물어야 될 사람들도 또 사건들도 너무 많지 않습니까? 남아있는 것들이. 그렇습니다. 예, 거기에도 또 최선을 다 하시겠죠? 네. 특검이 국회에 여러 개 발의가 돼 있고요. 예. 특검들을 처리해 가면서 왜냐하면 지금은 검찰을 100% 믿기 어렵고요. 우리가 두 번 속으면 안 되거든요. 예. 검찰은 새로운 정부의 귀에다 대고 우리가 수사 제일 잘해요. 우리가 확실하게 해줄게요. 라고 계속 이야기할 겁니다. 예. 두 번 속으면 안 됩니다. 예. 특검을 통해서 확실하게 청산해야 될 부분은 청산해야 된다.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명함과 지혜로움을 가져야겠습니다. 내일 네. 본투표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네. 광주 전남 시민 여러분들 손에는 종이 땅돌이 한 장씩 들려 있습니다. 예, 나쁜 외계인을 물리치는데 그 종이 땅돌 내일 본투표에서 잘 확실하게 사용해 주시고요. 전남 구구 하셔야 되지 않을까. 90% 투표에 90%의 확실한 지지를 통해서 압도적인 승리를 광주 전남에서 이끌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니 유세를 얼마나 열심히 하셨는지 알겠어요. 원래도 말씀을 잘하셨는데 그동안 유세 말씀 많이 하신 것이 다 드러나는군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